자, 뭐 미분 방정식은 하려고 맘먹으면은 진짜 두 학기를 해야 돼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주제를 크게 두 개로 잡았는데, 열린 미분 방정식과 그 다음에 급수해법 이렇게 두 개. 그 뒤에 이제 뭐 특수함수가 들어가서 특별한 미방의 다항식해를 구하는 문제는 아마 수리물리에서 특수함수라는 이름으로 따로 배우게 될 거예요. 뭐 헤르미트 다항식이라든가 르장드르라든가. 여기서는 일단 특수함수라든가 이런 개념이 없이 일단 수학적으로 미분 방정식을 푸는 것과 그 다음에 물리에서 예를 들어서 그런 특수함수를 연구하는 것과는 달라요. 왜 그러냐면 수학은 물리적인 조건을 가하지 않는 데 비해서 물리는 물리적인 조건을 가하게 된다는, 즉 물리적인 조건을 가한다는 얘기는 예를 들어서 양자역학 같으면은 파동함수의 절대값의 제곱이 확률로서 해석돼야 되니까 음수가 나와서는 안 되고, 물론 파동함수는 복소수가 나와도 되죠. 그 다음에 이것이 무한대에 가서 또는 마이너스 무한대에 가서 0으로 떨어져야 돼. 그런 문제. 또 그리고 x 이퀄 제로라고 하는 원점에서 잘 정의가 돼야 된다는 거지. 나중에 이제 급수해법에서 하겠지만은, 그래서 속칭 로그 x가 나오는 솔루션이 x 이퀄 제로에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물리학에서는 거의 다 버린다라는 얘기가 돼, 사실은. 수학자들은 그걸 버리질 않죠. 버릴 수 있는 요구 조건이 수학자들은 없죠. 수학자들은 2개 미방은 반드시 2개의 독립해가 나와야 되니까 반드시 구해내야 되는 것이 수학자들의 미분 방정식 이론이라니. 자, 일단 오늘 연립 미분 방정식, 연립 미분 방정식 뭐 일반 이론 n개가 연립되어 있는 경우도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은 우리가 이번 코스에서는 라플라스 변환은 안 할 거예요. 그 이유는 라플라스 변환으로 연립 미분 방정식을 푸는 게 제일 파워풀한데, 연립 미분 방정식을 제일 많이 푸는 학과는 아마도 전기공학과일 거예요. 전기공학과는 엄청나게 많은 회로들이 있고, 뭐 회로를 엄청나게 전기 도면을 갖다 놓고 막 여기다 저항 넣었다, 콘덴서 넣었다, 코일 넣었다, 전원을 넣을까, 역전원을 넣을까, 여기 또 코일 한 2개를 넣을까, 코일 2개를 뭐 이번에는 하나 병렬로 코일을 넣을까, 뭐 이런 어마무시하게 많은 복잡한 도면을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전기 기사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이 도면을 보고 어디가 제일 위험할지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이 풀어봐야 돼. 즉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아마 영화 타워라는 영화가 고층 건물에서 화재 사건, 전기로. 그 다음에 외국 영화로는 옛날 타워링 인페르노라는 영화가 그랬는데, 한 100층 이상이 돼버리면은 이 전기 공사를 할 때 전기 배선의 재료비가 엄청나게 많이 깨져요. 얘를 굵게 하면 굵게 할수록, 두툼하게 하면 할수록 안정성은 확보가 되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 비용이 많이 깨진다고. 그래서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런데 가자동에 원룸을 지으면은 1층하고 2, 3, 4층 전기의 배선이 달라요. 1층은 고깃집이나 이런 데서 해줄 거잖아, 그죠? 술집이나. 2, 3, 4층은 학생들이 살잖아, 그죠? 얘네들이 쓰면 전기 얼마나 쓰겠어? 커피보트, 축전기, 그죠? 그래서 최하로 해놓는다는 거예요. 오케이? 근데 1층은 예를 들어서 뭐 고깃집이 될 수 있고, 불판마다 전기를 가해야 되는 경우들도 있고, 에어컨도 빵빵 틀어야 되고, 냉동기도 많아야 되고, 그래서 다르게 설치를 한다는 얘기가 있지, 일단.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원룸에서 살고 있다면 아마 요즘엔 좀 나아졌을지 몰라도 아주 옛날에는 원룸 같은 데서는 인덕션 쓰기가 좀 힘들어졌어요. 인덕션 쓰다가 다운되는 그런 상황들이 좀 많아가지고. 자, 어찌됐든 간에 이런 형태에서 도대체 여기는 전류가 어떻게 흐를까? 여기는 전류가 어떻게 흐를까? 여기는 전류가 어떻게 흐를까? 이런 것들을 찾는 거예요, 사실은 전기공학과. 그랬더니 여기 이 부분에 전기가 너무 강하게 흐르는 거예요. 너무 강하게 흐르는데 여기 지금 배선이 너무 얇게 돼 있어. 이거 위험하다. 이거 만약에 전기를 전부 다 전체를 돌리면, 그러니까 맥시멈에 맞춰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100층짜리 건물이 있는데 100층짜리 건물을 새로 지었다 이거예요. 너무 기뻐가지고 100층짜리 건물을 처음 짓는 날
옥상에서 파티를 해. 오케이? 옥상에서 파티를 하기 위해서 우리 100층 건물을 새로 지었으니까 이 도시에서 100층 건물을 지었어. 100층 방을 불을 다 켜놓는 거예요. 오케이? 조명쇼처럼. 그 맥시멈으로 그러죠. 전기가. 5만 대가. 그러니까 100층짜리 건물이 호텔이라면 그 호텔이 다 찰 수도 있어. 이 사람들이 막 냉장고도 틀고 뭐 전기 불 안 끄고 자고 그런 맥시멈에 맞춰줘야 된다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데로 만약에 과전료가 흘렀는데 그 과전료를 갖다가 막을 수 없는 그러한 예를 들어서 전기 배선이 있다면은 그 강한 전류를 갖다가 견뎌낼 수 없는 그러한 두께의 전선이 있으면은 결국 어떻게 돼요? 주울 톰식 효과에 의해 가지고 결국 뜨거운 열이 발생했죠. I제곱 R에 비례하는. 그럼 뭐가 돼? 결국 피복이 타버리게 되죠. 그 피복이 타버리게 되면은 결국 다른 연결된 다른 놈들하고 불타고 가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사실은 좀 그런 일은 조금 약해요. 왜 그러냐면은 어떤 부분을 순간적으로 어느 이상이 돼버리게 되면은 그쪽으로의 전력을 끊어버리는 그런 방식을 쓰기 때문에. 아무튼 그래서 내 친구가 전기공학과 대학교 다닐 때 다녔는데 맨날 걔는 2학년 때 이렇게 두꺼운 책 갖다 놓고 레포트 문제가 맨날 이런 모든 모드들에 대해서 여기 전류 I1을 구하라 I2를 구하라. 이 물리학과에서 하는 건 뭐 이거 끼켜봐야 한 2개 붙여놓은 거 정도. 키리어 법칙. 각각의 키리어 법칙을 쓴다.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에 흐르는 전류, 여기에 흐르는 전류. 그러면 여기 지금 콘덴서에 흐르는 전류는 이쪽에 흐르는 전류 I1과 이쪽에 흐르는 전류 I2에 의해서 연립돼 버리게 된다는 얘기가 되죠. 실제로. 그래서 이 연립 미분 방정식을 제일 많이 푸는 것은 전기 회로를 쓰는 전기공학과가 압도적으로 제일 많이 쓰게 되죠. 물론 기계공학과도 동력학적으로 많이 쓰지만 전기공학과가 제일 많이. 얘를 갖다가 파워풀하게 제일 빨리 구하는 방법, 물론 컴퓨터로 프로그램을 짜는 건데 라플라스 변환이라는 방법을 이용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라플라스 변환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적분 변환이라는 코스를 할 때 얘기하도록 하고 일단은 라플라스 변환 없이 연립 미분 방정식을 갖다가 하는 방법을 갖다가 몇 개 사례를 갖다가 해보죠. 일단 우리는 한 2개, 그러니까 이원 연립 방정식을 주로 생각을 할 거예요. 우리 물리학과 입장에서 봤을 때 이원 연립 방정식은 뭐 2차원 역학 문제 같은 데에서 주로 나타나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2차원 역학 문제에서 주로 나타나게 되는 그런 유형들. 뭐 예를 들어서 제일 쉬운 걸로 따지면 자, 이원 연립 방정식이 나타나게 되는 이러한 형태들. 그러니까 m의 d 제곱 x r 벡터의 dt 스퀘어 이꼴 어떤 f 벡터에 대해서 푸는 것이 역학이죠. 사실은 얘를 만약에 2차원에서 가져가게 되면은 r 벡터라는 친구가 결국 성분으로 쓰면은 x 시간 t의 함수, y t의 함수 이런 식으로 주어진다는. 그러다 보니까 결국 m의 d 제곱 x의 dt의 스퀘어 이꼴 f의 x 성분, 그죠? 그 다음에 m의 d 제곱 y의 dt의 스퀘어는 f의 y의 성분. 그런데 이 힘들 자체가 상황에 따라서는 이렇게 얘가 x만의 함수가 될 수 있고 얘가 y만의 함수가 되는 그런 특별한 케이스들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따지면 얘가 x와 y에 동시에 의존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일반적으로. 그러면 x에 대한 두 번 미분이 x와 y에 연립되어 있다는 거죠. x의 미분 방정식. 자, 이래서 이러한 문제들을 다루기 위해서 우리가 연립 미분 방정식을 갖다가 생각을 해줘야 된다. 우선 첫 번째 타입은 세퍼러블한 케이스가 되겠죠. 여기서 얘기하는 세퍼러블은 이제 물리적으로 얘기하는 세퍼러블, 이제 그때 얘기했던 세퍼러블의 미분 방정 변수 분리형이라는 뜻은 아니에요. 자, 이것은 이제 뭐냐면은 이런 문제를 이제 그러니까 일단은 수학적으로 얘는 2개 미분 방정식이 되는데 연립 미분 방정식에서 특별한 형태인 1개 미분 방정식을 갖다가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x의 도트가 예를 들어서 ax.
우리가 앞으로 도트라고 하는 거, x 도트라고 하는 친구는 그냥 dx dt 이런 식으로, 또는 앞으로 d라는 연산자를 쓰면은 아, 이것은 시간에 대한 미분이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될 거예요. 자, 이랬을 때 그 다음에 y의 도트는 b의 y. 자, 이러한 형태의 대표적인 케이스는 뭐냐면은 바로 dvx dt는 마이너스 감마의 vx. x방향의 속도는 x방향의 속도에 비례하는 공기저항을 받고, 오케이? 그 다음에 y방향의 속도는 y방향의 속도에 비례하는, 속도의 y방향 성분에 비례하는 선형 공기저항을 갖는 경우. 물론 이 공기저항 계수는 틀려도 상관없죠. 그죠? x방향으로 좀 강하게 받고 y방향으로 좀 적게 받는다든가. 그래서 이러한 형태의 x파트와 y파트가 세퍼러블해지는 이러한 형태를 갖다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사실은 저 세퍼러블한 형태의 보다 제너럴한 형태를 보면은, x 도트는 a의 x 더하기 뭘 쓸까요? 쟤를 그냥 by, x와 y에 의존한. y 도트는 c의 x 더하기 dy. 이런 형태가 보다 일반적인 형태죠. 자, 일단 일반적인 형태는 조금 뒤에 가서 풀어보도록 하고, 우선 저런 형태를 먼저 보자라는 얘기. 자, 그런데 이러한 형태들, 이원 연립방정식에서는 우리가 행렬이라는 친구를 쓰면은 굉장히 편리해요. 그래서 어떤 행렬을 쓰냐면은, 지금 이러한 모델에서 우리가 이 다음과 같은 열행렬, x, y로 구성되는 이러한 열행렬을 large x라고 하는 열행렬로 써준다는 얘기가 되죠. 그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우리는 large x라는 열행렬의 시간 미분은 각각의 엔트리의 행렬의 원의 그 시간 미분들로 구성되게 되겠죠. 그죠? 자, 그렇다면은 이러한 친구는 행렬로 쓰게 되면은 large x라는 열행렬의 시간 미분이 결국 어떤 a라는 매트릭스 곱하기 x라고 하는 이러한 형태로 주어지겠다. 여기서 a라는 매트릭스는 이 모델에서는 뭐가 되냐면은 a, b, c, d 이런 형태로 주어지게 되는 이러한 형태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러한 행렬을 갖다가 사용을 했을 때에 얘를 역시 마찬가지로 이러한 아주 간단한 이 방정식을 연립 미분 방정식을 어떻게 쓸 수 있어요? 그래서 x의 도트는 a, 0, 0, b의 x, 즉 매트릭스가 a가 되는 이러한 구조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결국은 매트릭스에 대한 매트릭스를 이용한 일개 선형 미방처럼 작용한다는 얘기가 돼요. 그죠? 그래서 아주 쉬운 일개 선형 미분 방정식처럼 자, 이 매트릭스는 바로 2x2 매트릭스예요. 즉 다시 말하면은 정사각형렬이 된다는 거죠. 이것은 2원이 아니라 3차원, 4차원, 고차원으로 가도 3차원으로 가면 뭐가 되겠어? 3 곱하기 3 정사각형렬이 되겠죠. 4차원 이상은 사실 물리과에서는 별로 필요가 없죠. 그래서 즉 다시 말해서 우리는 이러한 미방을 x라는 행렬의 시간 변화가 a라는 매트릭스의 x 이러한 형태로 써져요. 자, 행렬이라는 친구를 할 때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것은 행렬이라는 친구를 할 때 조심해야 되는 것은 행렬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교환 법칙이 일반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행렬이라는 친구는 만약에 그래서 어떤 A라는 행렬과 B라는 행렬이 같을 때에 이게 행렬이 아니라 숫자면은 여기다가 어떤 새로운 행렬을 갖다가 왼쪽에 곱하든 오른쪽에 곱하든 상관이 없는데 행렬과 같은 그런 양에서 우리는 새로운 단어가 나와요. 뭐가 나오게 되냐면은
왼쪽 곱과 레프트 멀티플리케이션과 라이트 멀티플리케이션 오른쪽 곱이라고 하는 그런 형태가 나옵니다. 즉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 등식을 그대로 보존하려면은 이 A라는 행렬과 B라는 행렬이 이렇게 만약에 이쪽에 C라는 행렬을 왼쪽에서 레프트 멀티플라이 했다면 등식이 보존되려면은 여기도 왼쪽에서 레프트 멀티플라이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또는 예를 들어서 A equal B에서 이쪽에 D라는 매트릭스를 만약에 라이트 멀티플라이 했다면 우변도 라이트 멀티플리를 해야 된다. 즉 만약에 이러한 형태에서 C라는 친구는 A에다가 레프트 멀티플라이를 시키고 그 다음에 B라는 친구에다가 C라는 친구를 라이트 멀티플라이를 시키면 in general 물론 우연히 얘네들이 너무 트리비얼 해가지고 우연히 등식이 성립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in general 일반적으로 성립이 안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그 사실을 갖다가 꼭 명심을 해둬야 된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형태에 대한 솔루션, 이러한 형태의 솔루션은 마치 뭘 닮았냐면은 제가 d 어떤 x dt equal 어떤 a라는 숫자 곱하기 x 이러한 형태의 미분 방정식을 닮았다라는 거죠, 그죠? 자, 그럼 이러한 형태의 미분 방정식에서 솔루션은 뭐였냐면은 x라는 친구가 뭐였냐면은 exponential at가 되고 여기에 비례상수 c가 붙었다는 거죠, 그죠? 근데 이 비례상수 c는 뭐에 의해서 결정됐냐면은 t equal 0일 때 값, 즉 x0가 C가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러한 미방의 솔루션은 xt equal x0 곱하기 exponential ax at라고 하는 이러한 아주 간단한 해가 됐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는 숫자가 아니라 이제 행렬이라는 친구가 숫자를 대신하게 되니까 결국 이 미분 방정식을 풀면은 결국 뭐가 돼요? x라고 하는 친구는 자, 요 xt라는 친구는 결국 시각 t일 때에 x좌표, y좌표가 함께 써 있는 놈이죠, 그죠? 행렬이고 얘는 뭐가 되냐면 x0라는 여기서 보게 되니까 쟤랑 비교를 해보면 exponential at라고 하는 친구에다가 x0라고 하는 친구를 갖다가 곱한 이러한 형태의 솔루션으로 주어지게 됩니다. 자, 실제로 보면은 얘는 2 곱하기 1 행렬이죠. 자, 요거는 이제 조금 이따 설명하겠지만은 매트릭스의 지수화가 가능해요. 테일러 전개를 통해서. 그래서 행렬의 지수화 가능한데 2차 정사각 행렬이니까 지수화 시켜도 2 곱하기 2 이렇게 돼. 얘는 뭐가 돼요? 2 곱하기 1 행렬. 얘는 뭐냐면은 결국 뭐지? x 제로값, y의 제로값 이렇다라는 얘기고, 그죠? 여기에 exponential 주어진 a라는 행렬의 t에다가 이것이 x t일 때의 값, 그 다음에 y t일 때의 값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한 큐에 한꺼번에 예를 들어서 솔루션의 형태를 갖다가 매트릭스 폼으로 쓸 수가 있다는 얘기. 자, 그러면 주어진 매트릭스에 대해서 exponentiation은 어떻게 지수화는 어떻게 하느냐? 자, 이렇게 함수의 정의 구역이 행렬로 확장됐을 때 또는 다른 양들로 확장됐을 때의 정의는 무조건 테일러 정의를 통해서 정의를 해요. 자, 그 얘기는 exponential at라고 하는 친구, 이것은 행렬이 지금 분자에 얹혀져 있다는 얘기가 되는데 이것은 테일러 전개를 시켜야 되는데 얘가 2 곱하기 2 행렬이에요. 그래서 상수항이 뭘로 대칭되냐면은 i라고 하는 2 곱하기 2 단위 행렬로 상수항이 들어가게 될 거고, 그 다음에 1 팩토리얼 분의 at, 그 다음에 2 팩토리얼 분의 a의 제곱, t의 제곱 이런 식으로 테일러 전개에 의해서 행렬이 정의가 돼요. 자, 그래서 2 곱하기 2 행렬들을 무한개를 더했으니까 여전히 2 곱하기 2 행렬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을 거고요. 정사각 행렬의 거듭 제곱은 잘 정의가 되죠, 그죠? 그래서 이러한 형태를 보면은 A라는 매트릭스가 지금 이러한 매트릭스가 되다 보니까 A의 제곱이라는 친구는
A0, 0B 하고 A0, 0B. 자, 이런 형태는 A제곱 더하기 0, B의 제곱 이러한 형태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렇다면은 A를 K번 곱하면은 이것은 똑같은 방법으로 하면은 A의 K승 0, 0, B의 K승 이런 식으로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어요. 따라서 우리가 exponential AT라고 하는 이 친구는 뭐가 돼요? 단위 행렬 i에다가 그 다음에 어떤 1 팩토리얼 분의 t에다가 a는 그대로 a0, 0b 그 다음에 2 팩토리얼 분의 t의 제곱하고 a 제곱 0, 0b의 제곱 자 이런 식으로 타일러 전개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제 단위 행렬이라고 하는 것이 2 곱하기 2에서 1, 0, 0, 1이니까 이 형태는 1 플러스 1 팩토리얼 분의 ta 2 팩토리얼 분의 t제곱 a제곱 브라브라브라 하고 나머지 여기는 다 0이죠. 그리고 여기도 다 0이 되고 1 플러스 1 팩토리얼 분의 tb 2 팩토리얼 분의 t제곱 b의 제곱 브라브라브라 이런 형태로서 쓰여지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는 뭐가 되느냐? exponential at가 될 거고 0이 될 거고 0이 될 거고 exponential bt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x 도트 이꼴 ax y 도트 이꼴 by라고 하는 이러한 심플한 이퀘이션은 결국 우리가 x라는 친구를 xy 이렇게 행렬로 쓰면은 결국 x라고 하는 이 친구는 어떻게 풀리게 되냐면은 exponential at에다가 매트릭스 at에다가 x의 0일 때 값 이런 식으로 풀리게 됩니다. 요것은 그대로 쓰면은 행렬로 쓰면 x의 t일 때 값, y일 때 t일 때 값 이렇게 될 거고요. 여기는 exponential at 더하기 0 exponential bt 이런 식으로 될 거고 여기에다가 x의 0, 그 다음에 y의 0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된다는 겁니다. 이쪽을 계산을 해보면은 바로 x의 0일 때 exponential at, y의 0일 때 exponential at 이런 형태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다. 그 얘기는 결국 xt는 x0 exponential at로 풀리고 yt라고 하는 친구는 y0 exponential bt 이런 식으로 풀린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러한 그 행렬을 거듭 제곱시키는 이러한 경우는 이 행렬의 거듭 제곱이 적당한 규칙이 나올 때 가능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규칙이 나오는 A를 K번 곱한 것에 대해서 규칙이 나온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대각행렬이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얘기가 돼요. 대각행렬이 아니면은 계속 규칙이 안 나오게 되니까 그러니까 규칙이 안 나오는 경우에는 지금 이 방법을 바로 적용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가 돼요. 그건 나중에 행렬을 대각화시켜서 어떤 행렬을 항상 대각화시킬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수리물리에서 공부한 그 방법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있을 거고 자 이제 두 번째로 물리에서 등장하는 또 심플한 미분 방식 지금 좀 전의 경우는 x의 시간 변화가 x에 비례하고 y의 시간 변화가 y에 비례하는 이 경우를 갖다가 행렬로 한번 하나의 예로서 다뤄봤어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케이스는 우리가 심플한 케이스로 다음과 같은 경우를 갖다가 한번 살펴보죠. x의 도트는 a의 y, 그 다음에 y의 도트는 마이너스 a의 x. 이 미분 방정식은 여러분들이 틀림없이 역학 2에서 접하게 될 거예요. 바로 어디에서 접하게 될 거냐면은 푸코우 진자에서 접하게 될 거라는 얘기가 돼요. 정확한 얘기는 뭐 지금 역학 시간이 아니니까 얘기하기 곤란하고 역학에서 푸코우 진자는 사실 말이 이렇게 움직이지 보통 진자의 줄의 길이가
한 10층 높이 정도 돼요. 그래서 시계로 사용하죠. 일반적으로. 푸코우 진자. 그러니까 사실 움직이는 거는 푸코우 진자는 내가 옛날에 어디였지? 그게 뉴욕이었나? 워싱턴이었나? 뉴욕 아니면 워싱턴인데 거기에 한 10층 높이에서 줄이 이렇게 내려오고 그 로비에 들어가게 되면은 바로 푸코우 진자 시계가 있습니다. 푸코우 진자 시계가 시간을 가르쳐 주죠. 이렇게 변하니까 제일 정확한 시계, 그 위도에서요. 그럼 얘가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여기 시간이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려면은 건물을 갖다가 이렇게 홀로 이렇게 가운데를 펑 뚫어지게끔 파야 돼. 한 10층 높이가량. 그럼 줄은 굉장히 긴데 한 2m 움직이니까 각도 변화는 거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푸코우 진자는, 그러니까 짧은 진자는 이렇게 높이 차이가 생기게 움직이는데 줄이 한 10층 높이 되니까 거의 이렇게 움직여요. 이렇게 움직여요. 이러면서 이게 회전하게 되는 것은 바로 지구 자전 효과죠. 그죠? 지구 자전 효과 때문에 이런 회전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그런 부분들을 역학을 한 사람은 역학에서 배웠을 거고, 아직 안 배운 사람들은 역학 2에서 비관성계, 즉 지구 자전 효과를 갖다 고려할 때, 그때 푸코우 진자의 모션이 바로 이러한 형태의 미분 방정식이 될 거예요. 그 외에도 다른 데서 나타나지만. 자, 이런 형태를 보니까, 우선 첫째로, x의 미분이 y에 비례하고 y의 미분이 x에 비례하는 이러한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죠. 자, 이런 패턴인 경우에는 우리가 행렬을 안 쓰고도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얘를 행렬을 안 쓰고, 물론 특별한 케이스인데 행렬을 안 쓰고 대신에 복소수를 써서 풀 수가 있다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복소수 z라고 하는 친구를 x 플러스 iy로 도입을 하자라는 거죠. 자, 그럼 물리학적인 초기 조건은 물론, 자, 우리가 풀어야 되는 것은 시각 t일 때의 케이스예요. 시각 t일 때의 케이스. 그럼 초기 조건은 예를 들어서 x0와 y0가, 즉 0일 때 x 위치, 0일 때 y 위치가 되겠죠. 뭐 푸코우 진자를 처음 만들었다면은 얘를 잡아당겨서 놨을 때 그 위치가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은 얘네들 같은 경우가 이러한 두 조건을 알 때, 이 조건을 안다는 얘기는 z라는 복소수의 0일 때의 값을 안다라는 얘기가 돼. 자, 이제 이런 구조는 바로 복소수를 이용해서 열린 미방이 아닌 미방으로 바꿔줄 수가 있다라는 얘기. 지금 x 플러스 iy가 복소수 z니까 여기 x 도트는 ay가 있고 y 도트는 마이너스 ax가 있는데 여기다 i를 곱하고 여기다 i를 곱해주죠. 그래서 두 식을 더해주게 되면은 좌변은 뭐가 되냐면은 ddt의 x 플러스 iy 이런 형태가 될 거고, 우변은 ay 마이너스 i의 a의 x 이런 구조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우변을 다시 써보면은 마이너스 ia로 묶어내게 되면은 여기는 x 플러스 iy가 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죠. 아하, 그래서 이러한 형태의 미분 방정식은 결국 z에 대한 일개 미분 방정식이 된다. 그래서 이러한 미분 방정식은 결국 dz, dt는 마이너스 iaz라고 하는 이러한 패턴에 의해서 해결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겠죠. 자, 이것은 이제 행렬이 아니라 복소수예요. 복소수는 어디까지나 행렬이 아니라 수기 때문에 교환법칙이 성립하는 친구고, 따라서 이러한 형태를 z에 대해서 풀면은 zt라고 하는 친구는 결국 z0 곱하기 exponential 마이너스 iat 이런 형태로서 쓰여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우리가 원하는 것은 xt와 yt를 구하고 싶어 하죠. 그러면 여기는 xt 플러스 i의 yt, 이것은 x의 0 플러스 i의 y0, 요거는 코사인 at 마이너스 i의 사인 at. 우변을 실수부와 호수부로 나눠서 정리를 해보면은 실수부는 x0 코사인 at 플러스 y0 사인 at 이런 형태가 되겠죠. 허수부의 경우는 i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x0 사인 at
플러스 y0의 코사인 at 이러한 형태로 풀린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럼 복소수의 상등 조건은 실수분은 실수부끼리 같아야 되고 허수분은 허수부끼리 같다라는 얘기가 되죠. 그죠? 따라서 xt는 뭐랑 같아야 돼요? x0 코사인 at 플러스 y0의 sin at 이런 식으로. 마찬가지로 yt라고 하는 친구는 x0에다가 마이너스 sin at를 곱하고 그 다음에 이것이 y0의 코사인 at 이런 형태로서 쓰여지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얘를 매트릭스 폼으로 써보면은 결국 x의 t에 y의 t라고 하는 이 친구는 코사인 at하고 그 다음에 sin at하고 마이너스 sin at 코사인 at하고 x의 0에 y의 0 이러한 형태로 주어져서 결국은 a만큼 회전되는 at만큼 회전되는 거죠. 그래서 회전각이 시간에 따라서 점점 커지죠. 그래서 이렇게 진동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진동하다가 시간이 좀 더 흐르면 이렇게 진동하다가 이렇게 흐르면 시간이 이렇게 진동하다가 이때 이 A라고 하는 각속도는 결국 그 지역의 위도랑 관련돼요. 자세한 얘기는 하지 않을 거예요. 역학2에서 여러분들이 했거나 아니면 아직 안 한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푸쿠오 진자 시계는 위도가 같으면 같은 눈금이 매겨지지만 위도가 다른 지역에서는 다르게 매겨진다는 얘기가 되겠죠. 거기에 적혀 있는 지금 몇 시입니다를 알려주게 되는 시각이. 그래서 뉴욕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위쪽에 있으니까 저갑시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만나고 할 때는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푸쿠오 진자 시계가 건물에 없는 걸로 내가 알고 있어요. 내가 알기로는 푸쿠오 진자 시계를 만들려면 공간을 낭비를 해야 돼요. 한 10층 정도 높이를 가운데를 뻥 뚫어야 돼요. 만약에 푸쿠오 진자 시계를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만들고 싶다면은 이런 건축물을 만들면 굉장히 좋겠죠. 원통형의 이러한 건축물을 만들고, 오케이. 그래서 여기를 갖다가 채광창으로 만들어주고, 그리고 건물의 이쪽은 다 뚫어줘야 되겠죠. 그리고 문을 열고 들어가면은 원 모양의 로비가 형성되어 있고, 로비의 센터에 여기에서 내려온 푸쿠오 진자가 있겠죠. 푸쿠오 진자가 이렇게 시계 역할을 해줘야 되겠죠. 그러려면은 이것이 시메트리상 로비의 센터에 있어야 되겠죠. 그럼 이 공간을 다 허비를 해야 되니까 도면상으로 이런 데들만 가게들이 붙어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데는 다 뚫려 있고 이런 데만 가게가 있는 이러한 구조를 만들어줘야 된다. 이렇게 가게를 붙여줘. 그럼 사람들은 이렇게 걸어 다니면서 물건을 사야 되겠죠. 원의 대칭성에 맞춰서. 그리고 여기는 쭉 내려가야 되겠죠. 따라서 이러한 건물은 주거 공간보다는 쇼핑몰로서 적합하죠. 그죠? 그럼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만들어 놨다. 그럼 여기 뭐 액세서리 팔고 옷 팔고 뭐 해가지고 만들어 놨다. 이런 공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러한 형태의 에스컬레이터는 시메트리를 깨요. 원통이 갖고 있는 시메트리를 깨서 굉장히 이상해져요. 그래서 이러한 형태의 원통형의 몰을 만들어서 여기를 빵 뚫었다면은 여기에 어울리는 에스컬레이터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결국 담장이 동굴 에스컬레이터가 돼야 돼요. 이렇게 헬릭시컬하게 올라가는, 이렇게 되면은 대칭성을 깨질 않아요. 바로 저 코스가 바로 최단거리가 되는 그런 코스고, 좀 속도만 조주면 된다는 하면서 매장의 각층을 이용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정도로 공간을 낭비하려면 여기에 너무 싼 물건을 팔아가지고는 소용이 없다는 얘기. 그러니까 명품 주얼리나 아니면 고가 옷이라든가 이런 거라면 시장성이 있죠. 그래서 이러한 형태는
이러한 형태의 건물은 독일에도 있지만은 원통형이지만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직사각형으로 보여요. 항상. 그래서 어느 각도에서 봐도 이 건물은 직사각형으로 보이는 건물이에요. 그래서 바깥의 경우에 거의 예를 들어서 이 반사를 굉장히 시키는, 안으로 열이 안 들어가게끔 반사를 시키는 그러한 형태로 해가지고, 독일에서는 내가 본 것 같아요. 근데 한국에서는 그러니까 이런 원통형 건물을 본 적이 없다. 그래서 지금 제일 간단한 그런 형태의 그 두 가지 케이스를 갖다가 생각을 해봤는데, 그렇다면은 예를 들어서 이러한 형태의 미분 방정식에 여기에 플러스 소스가 어떤 t의 함수로서 소스가 있으면 풀리겠느냐? 예를 들어서 지금 말한 대로 x 도트가 ay가 되고 플러스 2의 t 이렇게 t의 함수가 들어갔다. y 도트가 마이너스 ax하고 exponential 2t가 된다. 자, 물리적으로 얘기하면은 이것은 푸쿠 진자의 주변에 그 외부에서 힘이 작용하게 되는 케이스예요. 그죠? 즉 다시 말해서 푸쿠 진자를 갖다가 건물 내에 설치한 것이 아니라 좀 야외, 즉 바람의 영향이라든가 뭐 다른 형태를 그 영향을 줄 수 있는,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힘이 작용할 수 있는 그런 친구를. 수학적으로는 그냥 이러한 스큐 시메트릭한 이러한 일개 연립 이원 일개 연립 미분 방정식에서 소스 텀이 있는 그런 경우다. 자, 그러면 이것을 한번 풀어보는 걸로 합시다. 일단 여러분들이 특수에까지 구하는 걸로.